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회사인 태원 유진이 회사의 모든 재산과 장비 등을 목포시에 기부 체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목포시의 1차 검토 결과 현재 회사의 채무가 너무 많아서 기부 체납이 어려운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 운행을 멈춘 태원과 유진 여객이 목포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태원 여객과 유진 운수의 모든 재산과 장비, 인력 등을 목포시에 기부 체납한다고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목포시가 이를 기부 체납받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제외하고 기부 체납할 재산에 설정된 저당 등 사적 채무가 있을 때는 사적 권리 등이 해소될 때까지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태원과 유진의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우선 태원 유진 소유의 중고버스는 156대로 모두 230억 원가량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태원 유진이 금융권에 진 빚이 230억 원, 여기에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110억 원가량. 또한 개인 자격으로 이한철 씨가 태원 유진여객 회사 법인에 대여해준 금액이 95억 원. 여기다 4대 보험료 체납에 가스비 체납이 24억 원에 이릅니다. 목포시는 이 때문에 기부 체납이 현재는 곤란하다고 밝히고 우선 버스 운영 정상화를 회사 측에 요구했습니다.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적극 대처하겠으며 시민들을 위한 시내버스 운행은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 목포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이한철 대표가 지난해 말 시 보조금만 받고 버스 재운행의 약속을 어겼다며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목포 시내버스 범대위는 이한철 대표가 조건 없이 목포시의 사업권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광주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 외벽이 무너지면서 6명이 숨진 사고가 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어제 사고가 난 현장에서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현장을 배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희생자 김인태님, 희생자 오가파님. 한 명 한 명 희생자 6명의 이름이 불려지자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일터에서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를 그리는 마음은 시간이 가도 옅어지지 않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또 너무 그립습니다.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어 노력했지만 야속하게 꿈속에서도 제대로 만날 수 없는 당신이었습니다. 신축 중인 아파트 외벽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열린 추모식. 구조에 나섰던 소방관과 경찰,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영면을 빌었습니다. 유족들은 책임을 무겁게 해야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며 다시 한번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왜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냉소적으로 바라보는지 그런 시선부터가 좀 책임은 무조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고. 남은 건물의 철거 공사를 맡은 현장 노동자들도 추모식에 참석해 안전한 작업을 다짐했고 관할구청인 광주 서구청도 따로 안전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구청장이 그 안전한 작업하면서 피해 보고 받으셨습니까? 추모식에 앞서 인근 피해 상가 상인들은 철거 과정에서 날리는 먼지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신축 중인 아파트 외벽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6명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붕괴 사고 일주기는 우리에게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연입니다. 네, 붕괴 사고 뒤 이런저런 안전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건설 현장은 더 안전해졌을까요?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 노동자 이우준 씨. 화정 아이파크 사고 뒤 추락 방지용 발판이나 안전고리 착용 등 안전조치가 강화됐다고 말합니다. 안전장치를 몸에 감고 일을 하면 속도가 더뎌 작업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작 공사 기간은 그대로여서 오히려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입주 날짜도 맞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일에 쫓길 수밖에 없죠. 일에 쫓기면 마음도 급해지고 그만큼 사고도 많이 나고. 일반 건설업체에서 하도급을 받는 전문 건설업체들도 고충을 호소합니다. 공사 기간이나 비용이 충분해야 안전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안전 조치만 강화돼 손해를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광주의 한 건설 현장에선 하도급 업체가 수주한 금액에서 20억 정도를 더 드리고도 예정된 공사 기한을 넘겼습니다. 30일에 끝낼 수 있는 한 45일 정도 걸리고 있고 정해진 공사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하면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지체 상황을 저희가 물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리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노동계는 관행이 된 최저가 낙찰제를 법으로 금지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 기간과 비용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발주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 자체를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을 반영을 해서 건설 현장 입찰 구조를 바꾸자.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과 맞물려 이중처벌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293명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광주와 전남 유가족들이 정부를 향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광주 전남 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아무런 안전 대비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158명이라는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가족을 조롱하는 단체를 방치하고 국정조사에서 위증과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시민들을 향해 같은 동료 시민과 같은 이웃으로서 국정조사와 향후 진상규명 과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 토론회에 광주 피해자 지원단체가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공동 주최 측이 한일의원연맹이 아닌 외교부와 여당의 특정 의원으로 바뀌었고 외교부가 보완을 이유로 발제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외교부의 이런 행태는 당사자인 피해자 측을 무시하는 걸 넘어 노골적으로 모욕을 주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날림 토론회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반응에 외교부는 어제 저녁 6시쯤 발제문을 시민 모임 측에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라남도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요구한 건의사항이 법무부 대책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과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의 외국인 비자 발급 기준 완화와 외국인 고용 비율 한시적 확대 등입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추가 확대와 숙련 기능 인력의 비자 전환 요건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입니다. 보성군 보성읍 한 유경 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당 농장의 가금류 3만 3천 마리를 처분하고 농장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이후 전남에서 고병원성 AI가 발병한 농장은 26곳으로 늘었습니다.
오늘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지역에 20에서 60, 동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80mm의 많고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고 비가 오겠고요. 비가 오지만 기온은 높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 17도로 온화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3도, 순천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4도, 무안 15도, 완도 1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3도에서 1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차차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밤에 비가 그쳤다가 주말 사이에 다시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0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